안녕하십니까. 더 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황윤호입니다. 대기업이 떠난 뒤에 황폐해진 군산의 자동차 산업에서 지난 2019년 노사 민정의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싹을 틔웠죠. 그 이후에 1년 6개월 만인 지난달 군산형 일자리의 첫 결실인 소형 전기 화물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이란 한계와 난관을 지자체와 노동계가 힘을 합쳐 이겨낸 성과물로 벼랑 끝에 몰린 군산의 자동차 산업을 되살릴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군산형 일자리 전북경제 희망되나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전기 화물차 생산의 의미와 또 사업의 성공과 확장을 위한 시장 개척, 연구 지원 등의 주요 과제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와 실시간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첫 결실을 보여준 군산형 일자리에 대해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GM 군산 공장이 문을 닫은 이후 다시 자동차를 생산해놨다는 게 정말 의미 깊고 지역 지자체랑 노동계, 연구진,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이뤄낸 성과가 아닐까. 시작은 전기 화물차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차종 생산을 통해서 다시 군산 경제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이바지했으면. 최초로 양대 노총인 참여한 사례인 만큼 지역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이뤄낸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온천과 하천뿐만 아니라 노사가 계속 협력하고 차후 이익이나 수익이 생길 경우에는 서로에게 평등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 나갔으면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형 일자리가 있고 다른 지역들도 전기차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지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북 군산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보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장 개척에 앞장섰으면 좋겠고, 대기업들도 전기차나 수소차 개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위주의 군산형 일자리가 불리한 것도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기술이나 연구개발에 있어서 더 앞장서서 나가야 한다고 보고요. 이번 기회에 희망이 생긴 것 같아서 좋고요. 앞으로 군산형 일자리가 성공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군산뿐만 아니라 전북 지역 상용차 등 자동차 산업 전반이 힘든데 전북 경제를 위해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첫 결실을 보여준 군산형 일자리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실무추진위원장인 서지만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주식회사 명신의 대표이사죠. 이태규 이사님,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서지만 위원장님, 경실련 위원장에서 이제 실제 실무추진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어떤 점이 좀 달라진 걸까요? 지금도 이 군산형 일자리의 안정화를 위해서 매달 정기 회의가 한 번은 잡혀 있고요. 또 비공식 회의까지 하면 보통 한 두 번에서 최고 많을 때는 4-5번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체가 임원들 협의체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 간의 협의체도 있고 임금 협의체도 있어야 되고 갈등조정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방안으로 놓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이제 자영업을 하고 계시면서 군산의 어려워진 경제, 조선소라든지 GM의 폐쇄라든지 그래서 목소리를 많이 내오셨는데 이렇게 명신을 기반으로 한 또 5개의 회사를 기반으로 한 전북형 군산형 일자리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명신의 대표 이사님을 통해서 더 듣겠습니다만 좋아지고 있습니까? 무조건 좋아지고 있다고 믿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이번 문재인 정부가 추행한 그 지역 상생형 일자리가 5개가 선정돼 있는데 그 첫 결실이 지금 군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게 큰 의미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4곳도 이거를 발판 삼아 지금 추진해가고 있는 것이 좀 속도를 더 붙이고 있어서 대한민국 경제에 참 좋은 희망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사 민정이라는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결실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주식회사 명신의 이제 이태규 대표이사님 나오셨는데 바쁘신데 일단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제 반가운 소식으로 도민들께 인사를 하시게 됐는데 먼저 좀 간단하게 어떤 일들로 이렇게 좀 소식을 접하게 우리가 되고 있는지 그 반가운 소식부터 좀 전해주신다면요. 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나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1호차가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생산돼서 출고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명신은 이제 19년 6월에 군산 GM 공장을 인수를 해서
전기차 양산을 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전기차 양산이라는 의미와 그다음에 폐쇄된 군산 GM 공장을 갖다 다시 연다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예.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상생형 일자리라는 부분이 그렇죠. 가장 큰 부분이고요. 예. 상생형 일자리를 상징하는 게 노사민정의 상생이라고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자동차 업계는 OEM이 중심이 돼서 하청 구조로 돼 있는 수직 관계가 가장 그렇군요. 상징적입니다. 그렇지만 명신이 군산에서 이제 마련하는 이 전체 사업의 구조는 수평적 관계를 실현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수평적인 이유는 다양성을 추진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수평적인 그 구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 수직적이면 좀 더 효율적이고 규모가 크게 또 어떻게 보면은 추진력 있게 실행될 수도 있지만 예. 변화에 둔감해질 수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그런 시장의 요구를 맞추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수평적 관계를 이제 구축을 하는 거를 이제 모토로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구축 환경 자체가 노사민정 협력으로 됐다는 게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여러 가지로 잘 맞아떨어졌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대목들이 참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기업 중심의 시장 또 기업 시장의 쇄신과 혁명을 통한 효율성, 수평적 구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어떻게 체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하는 분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변화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산형 일자리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좀 바라보게 되는 시각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서지만 위원장님 여기 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대 양대 노총이 다 참여한 그렇죠. 유일한 일자리가 됐고요. 지역 예. 일자리가 또 이 안에는 지금 명신을 이끌고 계신 이태규 대표님도 많은 양보를 했지만 노동자에게 양보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업들이 예. 또 노동자가 기업을 위해서 양보한 것도 상당히 많고요. 예.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발점으로 그 새로운 이런 산업 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한다고 하면 예. 기존에 있었던 내연기관 자동차가 이끌었던 이런 제조업 시대에서 새로운 전기 자동차가 생기면서 생기는 그렇죠. 새로운 직업의 모델들이 바뀌지 않을까,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이제 조심스럽게 희망도 가져보고 또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이제 이걸 조금씩 헤쳐 나가야 되겠죠. 예. 네. 내연기관에서 이제 배터리인 전기 중심의 자동차 산업 시장에 그 중심에 가장 선두에서 주식회사 명신이 있고 군산형 일자리의 첫 결실이 나왔는데 다니고 벤입니다.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다니고 벤이라는 게 그 배경을 봤을 때 정말로 의미 있는 차입니다. 예. 수평적 관계 구축을 했다라는 게 대창 모터스와 명신이 협력해서 나온 차거든요. 그렇군요. 차가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차 하나를 개발해서 내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대창과 협력을 통해서 빨리 차를 갖다 낼 수 있었고요. 얼마 만에 나온 겁니까 그러면? 대창이 나름대로 안에서 준비한 기간도 있었지만 예. 2년 안에 새로운 차가 기획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 협력 관계가 이제 얼마나 효율적이고 다양한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데요. 예. 그 대표적인 모델이 이제 다니고 벤이 되는 겁니다. 예. 다니고 벤이 아직은 좀 부품도 중국산이 많이 있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시작인 거거든요. 예. 지금 한 60% 정도 되는 부품의 점차 나머지 부분까지도 다 국산화되는 데까지 저희가 참여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고 벤이란 게 왜 배경이 특이하냐면요. 다마스 라보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안전과 환경에 있어서 규제를 못 맞춰서 단종이 된 거거든요. 소형 화물차. 네. 예. 사실은 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생계형 차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생계형 차를 시장의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됐던 겁니다. 수익을 맞출 수 없다. 예. 그런데 이런 협력을 통하면 이런 작은 세그먼트에도 서민이 위한 차를 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번에 증명이 된 겁니다. 예. 다양한 요구를 들어주려면은 그런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과거 그 출연했을 때 보면 배달의 가장 1등 공신, 1등 효자 차가 이제 바로 그 부분이었는데 그걸 이제 대체한다는 의미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탑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탑승하셨습니다. 많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축하 글도 올리기도 하셨고 첫 결실 추진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에 군산에 입고됐을 때 우리 이태규 대표님이 초청해서 가서 차도 보고 예.
뭐 다니고 밴이라기보다는 우리 서민들의 발이라고 생각했고요. 예. 또 나오자마자 또 세대를 무료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명신해서 이렇게 1호, 2호, 3호차는 예. 시민의 발로 가는데 우선 뭐 이게 돈보다는 이런 좀 의미 있는 행보를 좀 취하고 싶다 해가지고 예. 또 새로운 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시장성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 소상공인분들이 타주시고 예.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그래야만 발전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조금 더 좀 적극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초기 단계에선 지자체와 정부에서 많이 사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소상공인들이 좀 더 활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있어서요.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 열렸다고 볼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좀 홍보를 해 주세요. 네, 착 가격은 3천만 원대지만 실제 예. 보조금을 통해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1,000만 원 내외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조금이 줄 수도 있죠. 예. 줄어들 수도 있다. 예. 예. 근데 이제 생산 규모를 더 넓히고 여러 가지 원가 절감 활동을 통해서 그 1,000만 원 내외의 가격은 유지하도록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주식회사 명신과 대창 모터스가 함께 만든 이 군산형 일자리 1호차 생산 기념식이 있었고요. 전기차 산업의 향후에 앞으로 이제 나머지 에디슨 모터스나 뭐 역시 MPS 코리아나 코스텍 같은 이런 회사도 이제 생산 라인을 가동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기차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청신호를 보면서 힘을 낼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참여하신 4개 기업과 부품업체 1개 기업 5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예. 이 참여한 4개 업체가 주력 생산품은 다 각자 다 달라요. 그래서 그렇겠죠. 아까 시민들께서 뭐 이렇게 우려하셨던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중첩되는 게 아니라 그런 주력 상품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 주식회사 명신이 갖고 있는 그런 시너지, 그러니까 힘, 그다음에 에디슨 모터스가 갖고 있는 힘, MPS 코리아나 대창 모터스가 갖고 있는 이런 또 다른 힘들이 아마 다른 힘으로 더 상승 효과가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무엇보다도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구동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습니까? 배터리는 굉장히 좋은데 예. 구동계, 그러니까 모터라든가 이런 거는 시장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 대부분 다 중국산이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는 게 맞는데 이런 시장들이 좀 군산으로 좀 전라북도로 꼭 군산만이 아닌 전라북도로 예, 좀 예. 이전을 해서 구동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구동원과 똑같은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좀 많은 소비도 필요하고 많은 지원도 필요하고 예. 이런 개발도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뭐 내연기관에서 이제 하이브리드로 그리고 이제 전기차로 가고 있다는 건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내 기업의 전기차의 기술력, 경쟁력 아직 뭐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대표이사로서 좀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좀 보여주신다면요. 이미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현대 기아 자동차가 전기차에서는 새로운 이제 강자로 그렇죠. 이제 주목을 받고 예. 있습니다. 현대 기아가 그런 주목을 받는 배경에는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부품사들이 뒤에 있기 예. 때문입니다. 그 부품사들이 명신이 같이 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전체적인 그 전기차의 경쟁력은 우리나라가 정말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예. 하나 중요한 사실은 자동차가 전기로 움직인다라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전기차로 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을 해서 적재적소에 맞는 모델을 공급하는 능력. 예. 또 하나는 IT랑 융합이 돼서 그렇죠. 커넥티비티가 유지되면서 새로운 서비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 사람들 부지런하고 빨리 일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다양한 차를 빨리 개발하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IT 인프라가 너무나 좋고 그런 연결성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개발되고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공급되는 가장 최적의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명신 이태규 대표님은 그 전기 자동차 전용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진짜 기초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한 업체들에게는 해주겠다. 이게 전기 자동차 시장성이 빨리 넓어져야 된다. 이게 예. 이제 1번이고요. 어떤 예. 회사의 이익보다는 우선 이런 패러다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이런 기술력들이 좀 확보가 돼야 된다는데 지금까지는 전기 자동차 전용 플랫폼에다가 전기 자동차를 얹은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터리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받지 못했는데 지금 이런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나 이런 거 개발을 통해서 아마 세계에서 최고 우수한 제품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2, 3년 안에 그렇게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그 중국과 함께 좀 기업들과 협의해서 위탁 생산하려고 했던 그 계획들은 이제 조금 틀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예. 중국 회사라고는 돼 있었지만 사실 그 중국 회사가 저희랑 협력한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시장을 위해서는 저희와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회사가 지금은 자금난에 있어서 좀 어려움에 있지만 그 계획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걸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제 미국에 있는 또 다른 전기차 회사들과 협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언론에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조만간 그 큰 물량의 그 계약이 이제 또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물량이 글로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사업이면 전체적인 사업의 어떤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규모를 유지하고 구매력을 높이는데 기둥이 되는 거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중소기업과 다양한 차를 만드는 작업은 또 같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창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물량도 저희가 생산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차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전기차 공장 자체의 전체 그 설비를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상용차를 생산하는 기반서부터 럭셔리 고급 SUV까지 생산하는 여러 가지 그걸 같이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설비로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차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준다면 이제 차를 내연기관에서 이제 바꾸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질 텐데 지금 주식회사 명신에서 만든 다니고 벤 그리고 이제 에디슨 모터스가 또 전기 버스도 만들 것이고 또 MPS 코리아가 이제 카트 종류의 이제 개인 모빌 만들어낸다면 얼마든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차를 소비하는데 지금 보조금까지 받아가면서 살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열렸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방송에서 좀 더 널리 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그리고 뭐 그런 캠핑카를 만드는 그렇죠. 이런 차 그 회사도 이미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래식 자동차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랩핑 뭐 내지는 이런 자동차 꾸미는데 상당히 소비자들의 욕구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클래식한 이런 것들이 전기 자동차에서 더 다양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미션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변화가 자유자재니까 아마 기회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군산형 일자리에는 5군데밖에 참여를 못했지만 이런 새로운 업체들도 다시 이런 군산형 상생형 일자리에 이렇게 접목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 GM의 군산 공장 폐쇄로 수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제가 하메카운데 현장 취재해서 나오시는 분들 비닐봉투 보따리에 짐 싸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인터뷰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 이 군산형 일자리에 주식회사 명신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새롭게 고용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많은 효과 더욱더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그동안에도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네, 뭐 기대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기대해 주시는 거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건데요. 생각보다 조금 천천히 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렇죠. 저희 멈추지 않고 계속 나갈 겁니다. 그 다른 이제 협력사 4곳과 부품업체 1곳에서 5곳이잖아요. 뭐 에디슨 모터스 전기버스 생산 곧 이제 뭐 하반기에 가동이 될 것이다. MPS 코리아의 그 카트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강원도로 이제 뭐 본사를 이전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좀 걱정의 목소리가 들려오곤 하는데 뭐 기업 입장에서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MPS 코리아가 갖고 있는 뭐 개인 스쿠터 그러니까 스쿠터 같이 이렇게 이동 수단을 하는 업체는 시장이 넓은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우리 그 노인의 비율이 높은 강원도 쪽에서도 아마 하고 군산을 뭐 사업을 접겠다 이런 건 아직은 조금 이른 판단인 것 같고요. 조금 양쪽에서 이렇게 개발하고 하는 여러 방향을 지금 논의하고 있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새롭게 지금 모델을 꾸며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노사 민정이 참 함께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앞에 이제 서지만 위원장님 참 열심히 뛰시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 제가 현장에서도 몇 번 인터뷰도 하고 봤습니다만 군산 지자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도도 마찬가지고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만큼 또 양보를 또 많이 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보가 아니고요. 그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양보하면서 산다고 안 하잖아요. 존중이라고 해야 되겠고 서로가 또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또 해야만 되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지금 또 그럴
아주 중차대한 그런 시기에 또 놓여 있고 해서 이번에는 말이죠. 한국노총 군산지부에 고진곤 의장을 연결해서 노동계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군산형 일자리 노사 민정 그리고 전국 최초로 양대 노총이 동참했다는 그 의미를 평가받으면서 지난해 정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최종 또 선정도 됐습니다. 역시 한국노총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의장님께서 노동계와 함께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협력을 이뤄낸 그 결실에 대해서 그 과정을 한 번 더 짚어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이제 군산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한국 GM이 군산 경제를 차지했던 부분이 상당히 큰데, 그렇죠. 예, GM이 이제 떠난 뒤에 군산 지역은 사실 그 노동자의 대량 실직 사태에 이어서 기업 도산 또는 이전 관련된 상권이 사실 초토화된 상태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고정적 급여를 받는 공직자 외에는 거의 다 힘든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번 이제 명신의 그 다이고벤 1호차 생산을 시작으로 예. 이제 군산은 그 과거에 50년 전에 있었던 그 군산상고의 9회 말 역전승이라는 그렇죠. 그런 과정을 군산이 다시 경제 역전승을 할 수 있는 그런 1호 안타를 명신이 치고 나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지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배달의 명수도 나왔고 끝난 게 끝난 게 아닌 군산의 다시 투혼을 이 군산형 일자리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직 뭐 지역에 제대로 안착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두 분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이 괜찮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고 역시 노동계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예, 뭐 사실 처음부터 특히 이제 그 서지만 그 위원장은 이제 지역에서 그 시민운동을 했던 그렇죠. 이제 그런 대표적인 그 인물인데 또 이런 그 일에 이제 참여해 줘서 이제 마음이 편하고 예. 또 그 명신의 그 저 이태규 사장님도 제가 만났던 많은 사용주 중에 우선 신뢰가 가는 기업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입에 붙은 소리는 아니고 예. 그 이제 주변에서 또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예. 또 명신 그에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그런 또 예.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게 이제 시작 단계라 예. 아직은 조금 모든 게 어설프다고 봐야죠. 사실. 예. 제일 중요한 말씀은 이태규 대표이사께서 수평적 관계라는 어떤 기업의 환경을 강조를 해주셔서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철학이 이제 느껴졌습니다. 아마 노동계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걸 그 공감을 이제 그래서 제가 좀 신뢰가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고. 이제 이번 저희 이제 노동계의 그 제가 주력 포인트가 공동교섭이거든요. 공동교섭. 예. 네, 그 이제 공동교섭이 이제 한국 최초, 대한민국의 최초로 집단이 공동교섭하는 형태로 가자고 해서 그거를 이제 그 협약 안에 성문화를 시켰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공동교섭은 노동조합에서만 공동교섭이 아니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왔던 이제 공동체 의식. 그래서 이제 이건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은 노동자 쪽뿐이 아니고 사용자 측에도 이번 이 일이 이게 꼭 명신의 기업 발전을 위해서 지금 군산형 일자리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군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고 크게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고.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 의식과 이제 방금 이태규 사장님이 말씀하신 수평적 관계가 사실은 좀 일맥상통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잠깐 드네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셨는지 느껴지는 대목이고요. 하지만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데 역시 공동교섭체, 공동체의 개념 속에서 기업의 환경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민주노총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같이 공감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서명하고 성안을 한 거지, 이제 문안을. 자, 아무래도 그 공동교섭체의 주된 내용은 역시 적정한 임금이라든지 공동복지기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이제 우선 표면에 나타난 것은 이게 이제 그 교섭 형태가 우리나라가 기업별 교섭이라든가 산별 교섭 이런 것은 지금 일반화돼 있는데
공동교섭이라는 건 처음인데 예. 이 공동교섭의 의미는 최초의 의미는 사실은 이제 이 기업별로 개인 간 교섭을 한다든가 예. 또는 산별별로 교섭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노사관계가 안정되는 곳이 있지만 또 임금 격차가 있는 곳에는 노사관계가 또 불안정한 곳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예. 또 원하청 임금 격차를 좀 해소해가고 예. 또 하도급과 원청 간의 그 불안화 또는 그 갑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예방해보자 하는 예. 측면에서 이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예. 이제 공동교섭이라는데 노사 모두가 거기에 예. 이제 공감하고 서명하게 됐습니다. 예. 서지만 위원장님 방송에서 이 노동계 이런 목소리를 들으려니 왔구나 오는구나. 참 보통은 이제 경쟁과 갈등 또 반대 이야기들로 이게 접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노동계와 사측의 이야기였는데 아무래도 중간에서 이제 서지만 위원장님의 중간 역할 그리고 역시 신뢰받을 수 있는 대표이사의 자세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안착을 했다고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양대 노총을 이끄시는 그 지도부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도 많이 하시고 예. 이거는 공동으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이 일이 이렇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뭐 양대 노총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죠. 예. 혹시 고진권 의장님, 네 이태규 대표이사나 서지만 위원장 나와 계시는데 서로 제언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신다면요. 뭐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두 분이 또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절제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대 상황에 따라서 노동운동이 변해왔지만 저는 이제 이 21세기 지금 시점에 이 노동운동의 저는 기준을 기업이 존재해야 노동자도 존재한다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또 이 기업이 존재함에 있어서 이익이 나지 않으면 절대 또 기업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선 이제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저는 어떤 이유로든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생산성 향상이나 원가 절감, 품질 개선에 앞장을 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거기에 반해서 오늘 이태규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이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우선 투명 경영을 해야 되고 또 두 번째 책임 경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바탕된 이익이 생기면 공정한 분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태규 사장님한테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 이번 이제 지금 시작이지만 앞으로 SUV 차나 세단 뭐 이제 에디슨에서 버스, 대창에서 뭐 소형차 등등의 차를 만드는 과정에 이 로드맵이 좀 구체화돼야만 군산 시민이 약간은 불안해해 있거든요. 이게 과연 되느냐. 그래서 앞서 이제 이태규 사장님도 잠깐 설명이 제가 들었는데 너무 이제 성급하게 기대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제가 듣긴 했지만 그래도 좀 장기화된 로드맵을 좀 갖고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하신 말씀 방송인데 다 하셨습니다. 지금 일단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먼저고 그래야 노동자가 살고 그런데 돈을 벌면 분배를 좀 잘 해달라. 그런데 그런 로드맵을 좀 얘기해달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다 하셨네요.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고진동 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약속은 지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분배에 대해서 가장 이제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만큼은 공정했느냐는 과정에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구성원들과 같이 깊이 상의하고 회사의 가치는 노동자가 만들어낸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얘기를 해서 잘 이룩하도록 하고 로드맵은요. 다 말씀 못 드리는 거 참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업체와 생각보다 많은 제품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명시인의 대표이사님이셔서 오신다고 그래서 정장을 이렇게 딱 입고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하시다가 오신 옷장으로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지가 느껴졌는데 말씀을 통해서 특히나 또 고진구 의장님의 뭐 칭찬이 있으셨고 서지만 위원장님의 평가가 있으셔서 군산형 일자리의 기대감이 더 들고요.
진행자로서 도민으로서도 뿌듯함도 생기고 묘한 그 힘이 납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청취자분들 도민들도 같은 생각이라 봅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숙제까지는 좀 더 힘을 합쳐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진구 의장님. 예. 끝으로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 이런 과정에 저는 이제 우선 국가가 이런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또는 할 수 있는 인력이 군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교육 그 기관이라든가 그러니까 교육기관이 특히 유치원, 국립유치원, 교육기관이라든가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제 그 기업에게 당부를 드리면 어떤 형태로든지 군산 시민을 실망시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 노동계는 이유 불문하고 명신이 그 세계적인 자동차 벤츠나 국내 현대 기아를 앞서가는 그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그 협조할 수 있다는 의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노총의 의장님다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한국노총 군산지부 고진군 의장이었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도민들의 관심과 또 소비자로서 이 생산품을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계속해서 이런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지원금이 줄어들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할 것인가, 아마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기업에서 지금의 기술력과 의지를 가지고 전진할 것 같습니다. 서지만 위원장님의 역할이 참 크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뭐 한국노총 이야기만 들었습니다만 민주노총 이야기도 좀 함께 좀 전해주신다면요. 네, 민주노총 그 우리 지도부에서도 상당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지금 군산형 일자리에 묻혀서 군산에서 지금 외롭게 싸우고 있는 뭐 타타 대우를 비롯한 기존의 업체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민주노총 지금 고전분투하고 계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지원도 해주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너무 조명을 받고 있는 업체에만 이렇게 신경 써주지 마시고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좀 응원과 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평적 관계를 아까 말씀을 하셔서 그 원청과 하청 기업 안에서의 이제 관계 속에서의 수직적 구조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들을 깨기 위해서는 생각만 가져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고진군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좀 구체적인 로드맵을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마음 자세가 현실화되는 데는 노력하면 어렵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가장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각자의 전문성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는데 그 전문성이 너무 강하면 또 경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을 넘어서는 어떤 변화에 대한 노력이 또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그 근간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사회적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생각하면서 사회적 책임감에는 회사 그리고 뭐 나의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라는 어떤 그런 대전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소통을 하면은 너무나 다양한 예가 있지만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군산형 일자리 전북 경제 희망되나라는 주제로 주식회사 명신의 이태규 대표이사 그리고 전북 군산형 일자리 서지만 실무추진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 시청하실 수 있고요. 다시 보기로도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군산시의 강임준 시장을 연결해서 행정의 이야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장님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아닙니다. 우리 뭐 업체나 우리 노사가 다 수고했었죠. 저희들보다도. 예. 지난 지방선거가 생각이 나고 시장님의 어떤 자세, 정책과 공약도 회고가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장을 맡으셨고 3년 만에 다시 자동차가 모습을 드러냈고 1호차가 나왔습니다. 그 소감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우리 군산이 너무나 힘들었지 않습니까? 예.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묵묵히 견뎌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자동차 부분은 이렇게 군산 상생형 일자리 미래차인 전기차로 일단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출발이지만은요. 앞으로 군산 상생형 일자리에 참여한 업체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노사 민 정의 협심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되겠죠. 예. 시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태규 대표이사나 서지만 위원장님 같은 분들의 역할 복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긴 복이 합니다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초소형 전기차, 전기 SUV, 전기 트럭, 전기 버스 앞으로 이제 생산 라인업이 이제 다양화가 될 텐데 그래서 하반기가 더욱더 이제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예, 올 하반기에 가면은 일단 뭐 버스를 생산하는 에디슨 모터스가 이제 공장 준공을 하고 생산에 들어가게 되고요. 예. 이제 명시는 일단은 OEM으로 이번에 1호차 출고를 했지만은 내년부터 이제 아마 상당 부분 더 많은 대수의 자동차와 그리고 해외 또 그 OEM까지도 지금 명신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 명신하고 에디슨 모터스는 내년부터 가동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연기관의 부품의 가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하고 많이 다를 텐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 유발 효과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뭐 초반에는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당연하죠. 예. 사실 내연기관보다 뭐 부품도 작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요. 사실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제 거의 이제 사멸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미래차인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야 되는데 우리 군산은 이제 전기차 중심으로 산업구조 재편을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출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전에 물론 내연기관 때보다는 특히 이제 그 일자리가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예. 그러지만은 오히려 수출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자동차 산업이 단순히 그냥 자동차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연관돼서 뭐 항만이나 그다음 물류나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이 함께 동시에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직접 고용은 좀 생산과 직접 고용이 좀 줄어들더라도 수출이니 뭐 이런 데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면서 전체적인 지역 경제의 그 어마운트는 크게 뭐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군산하면 이제 이 전기차도 전기차입니다만 이 아무래도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라든지 여러 이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많은 또 부품 협력 업체들도 전기차로의 전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 가능성은 무한할 것 같습니다. 예, 군산 상생형 일자리의 특징이 이 밸류체인 연결을 좀 공고히 하자는 거거든요. 이런 참여 기업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부품업체랄지 이런 모든 업체들이 이런 밸류체인을 공고화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생형 일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우리 군산이 자동차 부품 산업이 발달돼 있고 그런 인력들이 그리고 또 인프라가 풍부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전기차로 전환을 시켜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강소연구개발 특구도 지정을 해서 한 4,500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돼서 R&D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강화를 시킬 거고요. 또 여기에 뭐 또 여러 가지 그 연구소 기업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지원하는 우리 정부 투자기관이랄지 이런 연구기관이 지원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빨리 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그 예산을 올해 새로 확보한 게 뭐냐면 중견 중소 전기차 기반 협업센터 구축 사업인데요. 한 200억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서 전기차 클러스터 성공의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어떻게 보면은 헤드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 협력업체랄지 모든 부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 군산형 일자리 특례보증 지원 사업도 이제 7월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사실은 이 중소 중견기업들이기 때문에
초기에 사실 경영 안정 작업이 많이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예. 초기 투자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그다음 전북 신용보증재단 그다음 농협 전북본부와 이렇게 특례보증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50억씩 100억을 출연을 하고 여기에 4배인 400억을 특례보증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참여 기업들이 자금 유동성을 확보를 해서 경영 안정화를 좀 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자금 지원도 해주기 위해서 특례보증 이번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예. 자, 오늘 서지만 위원장 그리고 이태규 명신의 대표이사 나와 계시는데 혹시 시장님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서로 인사 나누시죠. 이태규 대표이사님.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이태규입니다. 예. 예. 저는 이렇게 전화로만 뵙네요. 군산에 있으면 자주 못 뵙고. 예. 워낙 바쁘셔서. 예. 시장님 오늘 좋으신 말씀 너무 고맙고요. 예. 이 자리 빌어서 한 가지만 좀 그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지일관 이제까지 그 R&D를 위한 지원을 많이 해달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공교롭게 또 환경이 그 재생에너지를 통한 제조 기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출을 위한 탄소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군산이 너무나 잘 이쪽을 준비를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미래를 보시는 식견이 너무 대단한 건지 추진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군산의 어떤 승부처는 또 그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RE100 그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게 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또 수출하는데 굉장히 큰 그 도움이 되고 전략적으로도 너무 좋은 조건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역의 그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RE100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우리 군산 상생형 일자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서지만 위원장님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기업 입장에서 이 에너지 부분을 어떻게 이제 소화하고 이용할 것인가, 인증을 받을 것인가. 예. 우선 당장 유럽이 2025년부터는 이 세금으로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알리백 산단이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특히 전기 자동차의 알리백 산단은 수출이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인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게 유럽 시장이거든요. 모든 자동차에. 그렇기 때문에 유럽을 그 수출의 문을 활보를 열기 위해서는 이 알리백 산단의 지원이 좀 필요하시고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원래 이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군산의 EV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를 따서 지금 강임준 시장님께서 지금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홍보, 판매, 그다음에 뭐 그 시민들이 또 이렇게 체험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4개 업체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장소를 지금 시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또 군산에 열악한 인프라가 있거든요. 전기자동차의 충전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지금 거기는 전부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이런 충전 시스템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런 걸 좀 자랑하셔가지고 도민이나 시민들한테 하셔야 되는데 자랑이 약하시잖아요. 자랑이 약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서지만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더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모르는 내용을 좀 이해가 됐습니다만 이러한 상황 지금 뭐 일종의 배달의 명수라는 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경기도지사가 다녀갔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서 이 군산형 일자리로 탑승을 하시면서 또 희망찬 말씀을 또 해주셨고 우리가 우리 내부의 지역의 상황을 좀 더 알고 인정하고 좀 더 존중하는 그런 문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랑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시장님, 군산이 대표적으로 할 만한 것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어서 좀 더 정부나 지자체 더 강력하게 좀 더 요구를 할까? 정치권에 좀 요구하고 싶은 내용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상황을 놓고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각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이 우선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군산의 그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랄지 전기차 부분은
정부에서 군산 상생형 일자리랄지 우리 알리백 그 산단을 말하자면 알리백 시범 산단으로 이번에 대한민국 최초로 지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 맞는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사이클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뭐 부품업체랄지 그 다음에 테스트베드랄지 함께 가야죠. 예, 우리 그 명신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R&D가 좀 중요한데 우리 군산은 그런 그 기관이랄지 그런 혁신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기업들이 군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임준 군산시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서지만 위원장님, 앞으로 이제 많은 생산 유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인재를 준비하는 과정도 좀 필요하고요. 언론에서도 좀 더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취준생들에게도 이런 기회 공간이 있다. 좀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4개 특히 4개 그 업체가 공동으로 지금 인재 육성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상당 부분 지금 그 자금도 아껴서 또 새로운 교육에 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금 4개 업체에서는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시거든요. 타지에 있고 젊으신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군산에 좀 오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기회이다 싶으면 이렇게 좀 열심히 좀 참여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우선은 아직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봉급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제 지금은 사업을 이제 키우는 단계고요.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는 2023년 후반기부터 2024년부터는 상당 부분 기회의 문과 희망의 문이 열려 있다. 조금 적극적인 참여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받고 있는 분들이 전라북도에만 인재분들이 오시는데 다른 지역의 인재분들도 조금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뭐 10,000명의 20, 30대 청년들이 떠난다고 하는 전북입니다. 사실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 지역에도 괜찮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기업은 아닐지라도. 그런데 이 구인과 구직에서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부분이 왜 일어날까? 그래서 올 초에 사실 기업 2곳 대표와 대학 총장 2분, 또 정무부지사, 국회의원 6분을 모아두고 함께 모여서 각자의 반성의 목소리도 들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는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계속 소통해야 된다. 서로가 도와야 될 것들이 많다. 각계전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꾸준히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의 노사민정 이 시스템, 이 사례가 바로 그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좀 많이들 함께 좀 머리를 맞대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는 또 이곳에서도 아직 현재 대기업은 아닙니다만 미래가 또 발전 가능성이 아주 많은 우리의 중견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아셔서 취업의 문을 좀 두드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표이사로서 좀 한 말씀 하신다면요. 제가 젊은이들 입장을 다 모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제 자식들 보면은 젊은 친구들을 보면은 돈이 전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 그다음에 즐거움, 여러 가지 생활 환경, 복합적으로 그게 이제 돼 있다라고 보는데 군산에서 그게 가능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월급이 적어가지고 여기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기반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제 풍부하게 가져갈 거냐. 이거는 여러 가지 해결책이 필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한 건 군산이라는 지역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뭐 군산, 전주 다 포함해서요. 이런 기반을 잘 활용하면 결코 그 서울이나 수도권에 못지않은 풍족한 삶과 다양하고 깊이 있는 문화를 느끼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 보면 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의 대표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본인의 직원들을 보니까 젊은 세대 직원들이 어떤 뭐 급여 때문에 복지 환경 때문에 일자리를 떠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작지만 그들이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점심을 먹고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커피숍, 또 어떤 삶의 질에 있어서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런 영역,
이걸 이제 기성세대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범기 정무부지사께서 말씀하신 산단에 들어설 때 산단의 주거와 함께 그런 인프라가 같이 갖춰지면 떠나지 않고 여기서 일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그 우범기 부지사님 그 방송 내용을 들었는데 제가 군산에 있는 그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냐면 왜 자꾸 가냐. 방학 중에 다 서울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알바를 해야 되는데 지역에서 알바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경기도 서울 가서 알바를 하고 다시 학교 다닐 때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 이런 생활의 패턴이 전부 다 이런 대도시에 맛을 들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준비들이 오기 전에 젊은이들이 그냥 다 대도시로 간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태규 대표님 말씀에 공감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전에 오는 단계까지 젊은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향들, 이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 남을 수 있는 이런 방향들을 조금 더 고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군산형 일자리 전북 경제의 희망이 되나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짧지만 한 1분 정도 해서 앞으로 이제 각자의 역할,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태규 대표이사님. 예, 군산에 오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그 따뜻한 마음입니다. 기업을 하면서 지역민이 또 그 공공기관에서 뭐 이런 응원과 그런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를 처음 봤습니다. 군산, 전북, 전주 이 지역 자체의 어떤 그런 강점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그 많은 그 환대를 받아서 굉장히 의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실현되는 것 같아도 천천히 가면서 단단하게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30초 정도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그 지금 보면 기업과 저희 뭐 이런 또 민청 이런 분들만 고생한 게 아니고요. 마지막으로는 고생하셨던 분들을 하겠습니다. 그 전라북도 여기 담당 공무원들 보이지 않게 고생했고요. 그렇죠.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벤처부, 그다음에 우리 군산에 있는 지아트, 그다음에 여러 개에 있는 그 학술에 있는 분들이 상당 부분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하셨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군산형 일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오신 분들에게 그 실무위원장으로서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고 싶고요. 도민들도 눈에 보이는 한 6, 7명 일을 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한 4, 50명의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는 거를 좀 지지해 주시고 응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차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의 감동의 드라마를 들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드라마가 마무리되는 데까지는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셔야 되겠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군산형 일자리 잘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명신의 이태규 대표이사 그리고 실무추진위원장이신 서지만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1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